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원픽입니다. 자, 화면 제가 좀 띄워주시죠.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예. 여러분 아시죠? 네. 코로나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었었죠. 그때 코로나 때 굉장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코로나 이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인사였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는데 이번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했으니까. 했죠. 맞아요. 네. 대선 때 이재명 이제 캠프에 참여까지 했었죠.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갔었는데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러면 상당히 만약 정권 창출할 경우에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도 이 사전에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복지부 장관이죠. 예, 당연히 복지부 장관 복지부 얘기됐던 거죠. 장관이죠. 자, 그런데 복지부 장관 가기 위해서 인사검증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마스크, 진단키트, 주식을 다량 보였다. 누가? 배우자가 남편도 이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둘 다 서울대 의대 나온 나왔어요. 의사입니다. 근데 남편도 이제 의사인데 네. 이런 코로나 시국인데 그때 그거를 본인도 코로나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과 진단키트 제조업체 주식을 다량으로 샀는데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좀 충격입니다.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인데 겉으로는 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던 거죠. 네. 또 다른 자아는 바로 사익을 추구한 모습.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네.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배우자니까 여보 내일 뭐 발표할 거야? 마스크 전 국민 강제를 발표하냐 안 하냐? 또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가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스스로가 사가지고 내가 진단 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이거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정은경 당시 본부장은 그거를 다 청장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 비슷한 걸 또 알고 있으면 바로 미리미리 주식을 사둬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알고 것이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질병청장이 그걸 관리를 하죠. 아, 그렇죠. 관리를 하고 예, 결정을 하고 예. 하는데 당시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진짜 코로나 어떤 시국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이 네. 칭찬을 받고 정말 코로나 어떻게 보면 좀 극복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좋은 이미지까지도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왜? 예. 남편과 결국은 정은경 청장이 어떻게 보면 뭐 공모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 어떤 시국에 어떤 본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런 거 쓸 때는 저 기자님을 한번 칭찬해드려야 돼요. 아까 보니까 네. 다시 기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조선비즈의 염현아 기자님 단독으로 쓰셨는데 아주 칭찬드리면서 근데 결국에는 왜 잘렸나 인사청문회에서 저 네. 기사의 그 후순위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 자, 그 부분 예. 제가 말하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처음 인사청문회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에 주식 보유도 쓰고 부동산 보유도 쓰고 차명 뭐 재산 보유한지 이런 거 다 써요. 네. 쓰는데 본인이 일단 신고를 했대요. 자기가 이거 관련 마스크나 진단 관련돼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얼마 벌었는가를 써서 냈대요. 네. 그런데 그것도 검증을 합니다. 그렇죠. 검증을 했더니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본인이 네. 이제 가지고 있던 축소해서 냈구나, 축소해서. 주식으로도 네. 엄청 많은 돈을 벌었었고 네. 그 돈 번 거를 내라 했더니 저것을 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다 이게 걸렸으니까. 이중석이란 거죠. 이게 바로 좌파의 이중석이라는 좌파의 거예요. 이중석. 좌파들이 저렇게 뭔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자님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사익을 취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전경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후보자도 상당히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게
사전에 조금 예고가 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재산 목록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아니고 손소독제 원료로 쓰는 에틸 알코올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에틸 알코올 제조업체, 생산업체 네. 그 생산업체 주식 5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때 한번 지적을 받았었어요. 네, 네. 자, 이해충돌 아니냐? 그렇죠. 보통 지적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상식적으로 팔죠. 매각해야 되죠. 그럼 매각하죠. 매각하죠. 매각하고 팔죠. 네. 그다음 관련 주식,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자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드러나는 게 뭐냐? 그때 재산 신고했을 때 있잖아요. 재산 신고했을 때 사실은 더 있었대요. 종목이 그때 주식 관련 종목이 네. 그게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재산 신고를 속였던 겁니다. 또 거짓.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고발당하시겠네.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 있죠. 고발당할 수 있죠. 조사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공자윤리법이라든지 네. 그렇죠. 예, 고발당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것도 또 추가로 드러났다 말씀드리고, 자,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첫 번째 질병청장이 백경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한 7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어떠느냐? 본인과 배우자가 바이오 종목 주식을 좀 보유했었대요. 네. 그것도 이해충돌 문제 생기죠. 네. 자, 생겼는데 남동생이 진단키트 사회이사로 이제 자기 서류를 냅니다. 네. 서류를 내면서 우리 누나가 질병청장이라는 것을 자기 서류에 넣어요. 그게 이제 이력서가 뽀록이 난 거야. 자, 부부는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하고, 남동생은 이제 진단키트 회사에 가면서 우리 누나가 질병청장이다라고 하면서 가니까 이거는 이제 공직자로서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물러난 선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물러난 네,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인사를 검증했었는데 자, 정은경 씨가 사실 그때 지난 정부에 엄격하지 않은 이제 재산 등록이라든가 검증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였다는 게 이번에 들키지 않습니까? 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경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그 인사 검증을 하면서 탈락시키면서 파도 돈 의혹이 나오는 김민석 파파돈 돼지 돈이 아닙니다. 네, 네, 네. 파파돈 파파머니죠. 파파머니. 넘어가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그렇죠. 기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시죠. 원페이에서 네. 우리 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시죠. 파파돈 얘기 나누겠습니다. 파파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